최근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을 다시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제 전망에 별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까지는 그렇게 걸림돌이랄까요?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거시경제 환경으로 설명을 좀 주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 파란 막대기가 뭐냐 하면 경제 내에 있는 그 유휴 설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다, 실업자가 많고 임금을 못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게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우리가 왜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저금리를 빼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대략 확장의 시기들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면 한 7년 오르면 7년 조정이나 보합을 보이는 게 맞는데, 지금 올해가 7년째 오르고 있지만 걷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결국 에너지, 연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든 뭐든 여러 가지 세상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물건의 매력은 절대적인 그 가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상품이 매력 없으면 얘가 지금 별로 매력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매력 없는 상품이 뭐냐? 은행 예금이잖아요. 0.5% 받겠다고 인플레 리스크를 무릅쓰면서 은행 예금에 들어가는 순간 답답한 거죠. 물가 상승률 1%, 2%, 3%를 향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정책금리는 올해 내년 사이에는 거의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으니까 소액을 갖고 계시는 분은 주식, 그래도 좀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가는 게 이건 당연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끝부분에 있는 파란 막대기가 마이너스 부분이 내년에는 플러스 될 거라고 저렇게 적혀 있죠. 근데 저건 희망이잖아요.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내년 사이에 플러스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게 인플레가 나야 되는데 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던 인플레는 식료품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그런 가격이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취업 여건이잖아요. 직장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찾느냐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인데, 그거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그냥 제품 가격들을 일부 제품만 인상하는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뭐냐? 저는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0.5%인 것 같다. 인상해봐야 한 번이다. 0.75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더 안 오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오르냐? 저희가 2년, 3년 뒤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요. 미국 중간선거가 내년 11월에 있는데 거기서 집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참패하는 경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프라 계획이니 세금 인상 계획 다 날아갑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전망할 수 있는 미래는 맥스가 내년이에요. 근데 내년까지는 제로금리다, 초저금리다, 이렇게 전제를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가 앞으로 시장 금리는 왜 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명목 금리가 파란 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명목 금리는 파란 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저게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향후 10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저 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게 잘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인데 미국은 저 시장이 있는데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선 봐주세요. 빨간 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제로 성장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저게 10년 금리인데 10년 평균 성장률을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오른 거는 경기가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져서 자금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봐서 오르는 게 아니고 원유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르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원유 가격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빨간 선이 국제 유가입니다. 똑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인플레가 오르고 인플레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차트를 보는 순간 하나 알 수 있죠. 원유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르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은 없는 거예요. 또 시장 금리도 대출 금리도 최근에 올라갔던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언제 꺾일까? 모르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이맘때 유가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올해 유가 오르는 거가 반영되는 건 지금이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다시 말해서 작년 마이너스 유가 지금 50불. 그러면 유가의 상승률만 놓고 보면 올해 지금이 제일 인플레 기대가 높은 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았을 때는 다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실질 미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죠. 마이너스 금리였다. 두 번째가 뭡니까? 유가 상승에 힘입은 일시적인 인플레이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건 제가 틀리는 거죠. 근데 미국의 셰일 오일 마개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계속 원유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이든이 친환경 그렇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그렇게 확대하겠다는데 태양광 발전을 그렇게 늘리고 풍력 발전을 늘린다는데 원유 수요가 옛날처럼 그렇게 늘어날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원유 가격이 옛날처럼 80불, 100불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일 아니냐라고 보면 현재 유가 레벨에서 더 오르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한다라면 금리 부담은 꽤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내 대출 금리가 너무 급등할까 걱정은 지금 제 생각에는 솔직히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내년 금리가 올해 지금 우리 최근에 높아진 금리에 비해서 일시적이나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